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의 박형근 차장입니다. 오늘은 디벨롭버웍스의 제1장 보안의 핵심에 다가서는 더 스마트한 방법 제1막 2012년 보안 동향과 IBM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발표자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IBM의 티볼리 사업부에서 보안 쪽 파트의 기술팀 리더를 지금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전략 IT 자문위원회를 역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정보보안 전문 커뮤니티 시큐리티 플러스 대표 운영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대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 이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SNS를 통해서 이제 저와 소통하시는 분들은 여기 SNS,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링크나오라든지 이런 것들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그 내용은 2012년 동향, 2012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보안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이제 어떠한 이제 동향이 이제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게 발맞춰서 이제 그러면은 2012년 보안 동향을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IBM의 이제 보안 철학과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BM이 이제 보안 사업을 한다, IBM이 이제 보안적인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대한 컨셉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IBM의 보안 역량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동향은 IBM은 2011년도를 보안 침해 사고의 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보안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었고, 크고 작은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BM은 2011년을 이제 보안 침해 사고의 해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이제 이 규정한 이제 그 바탕에서 보면은 이제 기존의 보안이 이제 IT 이슈였다면, 단순히 IT 이슈였다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이슈로 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슈로 이동을 해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요 민감 정보의 이제 오남용, 그죠? 주로 이제 내부자의 공무나 아니면 이제 해킹에 의해서 내부에 이제 중요 정보가 이제 유출되는 이제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고요.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이제 위키릭스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외교 문서, 미국의 외교 문서들이 유출됐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출 사고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대외 명성이나 그다음에 외교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대외 이미지 실추 등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유명한 사건 사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관계, 그러니까 국가 중요 산업에 대한 이제 공격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발생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스타스넷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이란의 핵 발전소 시설을 이제 공격했던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핵심 인프라, 이제 국가 기관계 산업. 그래서 뭐 이 스타스넷 같은 경우는 이제 핵 발전소를 이제 주로 목표로 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력망, 아니면 이제 국가의 어떤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국가 기관망을 중심으로 하는 뭐 그런 목표로 하는 공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화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로 나왔던 뭐 다이어드 4라든지 이러한 영화에서 했던 사례들이 이제는 이제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버시,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안 문제의 그 수하고 범위가 굉장히 이제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방법들도 급증했고, 파급 효과나 공격의 범위도 굉장히 이제 폭넓게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자체도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공격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부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크게 보면 외부,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슈는, 외부의 위협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면 조직적인 범죄라든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핵심 그런 기밀 사항들 아니면 이제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이제 산업 스파이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타 정부 조직이 이러한 스파이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들이 이제 단순히 네트워크만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SNS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 이제로부터 이제 오는 그런 위협들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부자에 대한 위협들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었었는데요. 뭐 내부자의 위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이제 실수를 한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악의적으로 내부의 정보를 유출한 이런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해킹이나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를 탈취하는 기술들이 점차 이제 그 광범위하게 이제 유포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태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동쟁의 같은 것들을 이제 물리적인 현장에서 이제 그런 쟁의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제 추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이버상에서 어떤 노동쟁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있는 직원에 의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 내 중요한 정보를 뭐 경쟁사에 유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위협들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개인정보하고 기업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혼재되어 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기업의 중요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외부 위협이든 내부 위협이든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규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준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가 규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산업표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ISO 27001 인증이라든가 T사의 ISMS 같은 이제 정보보호 표준 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표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야 될 준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무역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법적인 규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 또 뭐 다른 이제 교육하는 국가의 이제 그런 그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런 법 규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 보다시피 이제 매체들도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소통에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함에 따라서 이제 소셜 매체를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이제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환경 내에서 이제 외부의 위협이라든가 내부의 위협이라든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준수를 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 클라우드 환경에서든지 SNS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범위도 단순히 기업 내에 이제는 기업 내라고 하는 어떤 바운더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공간만 존재하고 이제 바운더리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점차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보면은 이제 어떤 형태의 보안 침해 사고가 있었는지를 이제 하나의 도표로 쭉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 유명했던 게 이제 소니의 그 세가 게임망에 대해서 이제 그 해킹됐던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RSA의 그런 인증 코드가 이제 유출이 됐다든지 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제 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테지만은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공격 타입들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분포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인젝션 형태로 이제 공격이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URL 변조 형태로 공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피어 피싱이라는 거는 공격할 대상을 이제 정해놓고 그 공격할 대상에 대해서 아주 이제 그 초점을 맞춰준 그런 이제 공격을
스피어 피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관리 직원한테 그 차상급 그 관리자의 이메일 통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피어 피싱의 이제 한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런 그 보안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RSA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큐어 아이디에 관련된 이슈였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공격의 타입이 뭐 뒤에 페이지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그 새로운 아주 신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의하기는 거의 2004년도 OWASP 탑 10에서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정의를 했고, 그 관련된 기술들은 뭐 2000년도 아니면 1990년도 후반에도 이제 이미 SQL 인젝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공격 기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공격 수단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앞에 것들은 이제 실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요 차트는 그럼 이제 공격의 패턴을 좀 더 이제 카테고리하고 이제 좀 정형화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도표를 도식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축을 보면은 오프 더 쉘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이제 툴들을 가지고 이제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크립트 키드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술 수준이 낮은 이제 그런 그 이제 공격자들이 쓰는 방법들을 위주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패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고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커들 중에서도 좀 더 기술 수준이 높은 이런 공격 기법을 소피스티케이트드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격의 대상 범위를 이제 불특정 다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어떤 타겟팅된 어떤 특정 조직이나 특정 사용자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쭉 보면은 실제 본넷 같이 이제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서 이제 어떤 공격을 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기존의 도구들을 가지고 게임머니를 탈취하는 그런 활동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쪽 영역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보통 보면은 요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공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툴만을 가지고 하는 이제 좀 기술 수준이 낮은 사용자들이 어떤 타겟팅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듯이 룰색이라든가 어너니머스라고 하는 핵티비스트라는 용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특수한 그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케이스. 근데 역시 이 사람들도 그게 그 해킹 기술이나 이제 공격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툴이나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소개할 목적,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 이거를 달성하는데 이제 목표가 되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타겟팅된 공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쓰고 있는데 브로드하게 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워라고 하는 이제 사이버 전쟁의 상황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도의 그런 숙련된 이제 그런 해커, 보통 보면 이제 해커라기보다는 이제 해커 부대죠. 해커 부대가 이제 그 적국의 그런 그 민간 그런 이제 통신망이라든지 민간 서비스에 대한 타겟팅으로 해서 굉장히 불특정 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무차별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이버 워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제 뭐 뒤에도 동향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현재는 이제 각국에서 이 사이버 전쟁 수준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부대라든가 아니면 무기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어떤 특정 타겟팅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그 Advanced Persistent Threat, 보통에서 APT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APT 기반의 공격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APT 그러면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지상에 하도 APT라는 용어 많이 나오고 어떤 이제 특정 이제 그 보안 사고가 날 때마다 APT 기반의 이제 공격 같은 것들이 용어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그 아파트의 그 약자보다도 더 흔하게 알고 있는 그 용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PT 공격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좀 더 숙련됐지만은 어떤 타겟팅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관리자 아니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중요 정보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을 탈취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용도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툴이죠. 그래서 크게 이 기술 수준하고 그다음에 공격의 범위로 해서 카테고리에 보면은 한 이렇게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그 공격 타입은 이 네 가지 형태로 모두 정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이제 좀 설명드리면요. 굉장히 잘 알려진 기존 공격 기법만 가능해도 모든 것이 획득이 이제 가능합니다.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격의 처음 시작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SQL 인젝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웹서버입니다. 웹서버. 웹서버고 웹서버의 그런 SQL 인젝션 취약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서버를 탈취를 합니다. 이 서버를 탈취하고 서버가 이제 탈취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들이 예를 들면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알아낸다든지, 그죠? 패스워드 이제 보통 크랙한다는 용어를 쓰는데 패스워드를 이제 탈취해내고 패스워드가 탈취가 되면 이 탈취된 패스워드를 토대로 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공격을 보통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웹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서버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보통 사용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업 내에서도 보면은 이 패스워드를 한 서버의 패스워드를 알아내면은 다른 서버에도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딱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인터넷 패스워드, 그 다음에 뭐 포탈 패스워드, 뭐 예를 들면 뱅킹 패스워드, 여러 가지 패스워드 보면은 쓰는 패스워드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패스워드 쓸 것 같은데 그렇게 다양하게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 웹서버에서 탈취된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서버를 이제 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서버에 만약에 탈취된 계정이 루트 권한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루트 권한 상승으로 그러니까 로컬 권한 상승으로 루트 권한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획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 서버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목적했던 뭐 백업 데이터라든가 연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유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버 단으로 이제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 웹서버의 그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 그 관리자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가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그죠? 보통 그래서 이 관리자의 뭐 이메일 계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셜 네트워킹 계정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내면은 이제 저희가 구글에서 이제 웨일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검색 기법을 가지고 이 서버 담당자의 어떤 이메일 주소라든가, 그죠? 일반적인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라든가 SNS 이런 것들을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구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웨일링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면은 이 서버 관리자의 개인 PC를 또 탈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PC 탈취를 통해서 결국에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연결된 서버에 그런 연결된 그 데이터들을 훔친다거나 탈취한다거나 아니면 이 서버 자체를 이제 탈취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웹서버의 SQL 인젝션 하나이지만은 이 공격을 성공을 통해서 어떤 서버의 직접적인 공격, 그 다음에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다른 서버로의 이제 공격 이런 것들이 실제 2011년도에 많이 일어났던 이제 해킹 기법, 공격 기법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디벨로퍼 웍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자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셨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최초 이제 그 서버를 탈취한 것 중에 하나가 웹서버의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웹서버의 웹 개발에 대해서 왜 웹 보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사항들도 이 포인트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2011년도 이제 동향에 관련된 이제 차트입니다. 2011년 동향에 대한 차트인데 이제 그 주요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SQL 인젝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그 공격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죠? 보통 XSS라고 하는 이제 그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인젝션이라고 계속 앞서서 이제 설명했던 이제 그런 공격 기법. 그 다음에 파일 인클루딩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 세 가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공격 기법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2004년도부터 카운팅을 해도 거의 증가 없이 계속 그 취약점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웹 보안에 대해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도 있고 웹 보안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뭔가 근본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이제 트렌드, 이런 차트를 보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 차트도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그 조사된 그 동향 결과인데요. 678개의 웹사이트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이제 포춘의 한 500대 기업,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송사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178개의 그런 유명 웹사이트를 이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40% 정도가 이제 클라이언트 측면에 어떤 자바스크립트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냈습니다. 파악을 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제3의 코드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을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포춘 500대 기업 178개 유명 사이트 굉장히 많은 이제 보안 투자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 취약점들은 존재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보안적인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코드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